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70을 넘긴 나이에 다시 한번 엄마가 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끝이라고 말하죠.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없을 거라고 그저 조용히 지내면 된다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이들을 다 키워내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말이에요. 매일 아침 허리도 쑤시고 손가락 관절도 욱신거리고 혼자 사는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만 울리는 그런 하루하루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해외 지사 근무 기회가 생겼는데 이번 기회 놓치기 너무 아까워요. 죄송하지만 엄마가 우리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딸 미영이의 전화를 받았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돌본 지가 언제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8살 민준이가 큰 가방을 메고 제 집에 왔습니다. 낯선 할머니 집에 와서도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늙어서 아이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끝도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어 민준이를 깨우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벌써 일어나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몇 시예요? 7시다. 학교 가려면 준비해야지. 그 작은 아이가 혼자서도 척척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 얼마나 오랜만에 아이 손을 잡아본 건지. 그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학교 앞에서 할머니 하고 밝게 웃으며 뛰어 들어가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민준이와 함께 지낸 첫 주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했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옆에 앉아 지켜봤는데 요즘 아이들 공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수학 문제를 가져왔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답을 몰라서 멋쩍게 웃기만 했는데 그때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이 작은 아이가 더 이상 손주가 아니라 제 선생님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진지하게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장을 볼 때도 달라졌어요. 평상시에는 혼자 먹을 것만 조금씩 샀는데 이제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달걀말이를 만들려다가 아, 민준이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다른 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신기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할머니는 진짜 핵인싸세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민준이가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게 되었어요. 대박은 정말 좋다는 뜻이고 핵인싸는 인기 많은 사람이래요. 하루는 민준이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댄스 챌린지 해봐요. 저는 무슨 춤인지도 몰랐지만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같이 추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했어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민준이가 할머니 최고 하고 외치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공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빨리 와요 하고 앞서 달려가고 저는 숨이 차서 뒤쫓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벤치에 앉아서 쉴 때면 민준이가 돌아와서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가 오기 전 제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TV 소리만 울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빨래를 개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운동화가 놓여 있고 거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어요. 냉장고를 열면 요구르트와 초코 우유가 들어있고 방 안에는 색연필과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민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저를 칭찬했어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웃다 보면 제 마음속 외로움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물어봤어요. 뭘 그리는 거야? 할머니랑 저요. 그림 속에는 손을 꼭 잡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준이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있어요.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할머니 이야기를 쓸 거예요. 나를? 왜? 할머니는 정말 힘이 세거든요. 저를 돌봐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같이 놀아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 시상식에 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는데 민준이가 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민준이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힘이세요. 왜냐하면 저를 키워주니까요. 할머니는 매일 제 밥을 해주고 제 숙제를 봐주고 저와 같이 놀아주시니까요. 할머니 손은 주름이 많지만 정말 따뜻해요. 나는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시상대에서 저를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작은 가방을 다시 챙겼고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할머니, 저 또 올게요. 민준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을 때 저도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러면 저 없어도 안 외로우실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얼마나 착한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준이와 미영이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민준이의 그림들, 냉장고 안에 요구르트,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색연필 하나, 모든 것들이 그동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주말마다 민준이가 오게 되었습니다. 미영이가 제안한 거였어요. 엄마, 앞으로 매주 주말에 민준이가 여기서 지냈으면 해요.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컸고 목소리도 조금 굵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주말이면 제게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젊어 보인다고요. 그래? 민준이 덕분인가 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를 다시 젊게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가끔 손주를 보면 젊은 시절 제 아이들을 키우던 때가 떠올라요. 아이를 등에 업고 시장을 보러 다니던 기억, 밤새 열이 나서 끙끙 앓는 아이 곁에서 잠 못 이루던 밤들. 세월은 흘러 제 아이들은 다 자라 떠났지만 이 작은 손주 덕분에 그 시절의 따뜻한 시간들이 다시 찾아온 거죠. 마치 하늘이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한 번 더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한 번 더 엄마가 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언젠가는 민준이도 더 크게 자라서 제 곁을 완전히 떠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다시 조용한 집에 홀로 남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손주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을을 환하게 비춰준 봄날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서 여전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민준이가 알려주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주말이면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민준이를 보며 생각해요.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다시 젊어졌다고. 매일 웃고 매일 사랑하고 매일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나 손주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소중한 이야기를 언젠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이 되었기를 바라며 75살 박순자였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